혹시 학원 블로그에 이런 이야기 써보셨나요? 수강료라든지 내 교육의 단점, 실패담 같은 것들이요. 학부모들은 많이 찾지만 학원에서는 말하기 꺼려하는 그런 주제, 뒤에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답만 했을 뿐인데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마케팅 책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모는 많이 찾지만 정작 학원에서는 다루지 않는 블로그 포스팅 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포스팅을 쓸 때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대답만 했을 뿐인데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영어 원제로는 They Ask You Answer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마커스 쉐리든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마커스 쉐리든은 미국의 수영장 시공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파산에 몰리면서 컨텐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고객들을 불러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에 우리가 대답을 하자라는 컨텐츠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묻고 검색을 해보지만 기업들은 정작 알리기 싫어하는 주제들을 찾아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마케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인바운드 마케팅과 컨텐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저자가 겪은 내용들을 다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바운드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험회사 같은 데 전화를 할 때 인바운드 콜이 있고 아웃바운드 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장소로 들어오는 것을 인바운드라고 하고, 아웃바운드는 어떤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아웃바운드라고 합니다. 이걸 마케팅에 대입을 해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고객들이 나를 찾아서 오는 것을 인바운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블로그 검색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키워드 검색을 해서 내 블로그에 알아서 찾아 들어오는 것 같은 것은 인바운드 마케팅입니다. 마커스 쉐리든 역시도 자기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컨텐츠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인바운드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아웃바운드는 반대로 내가 고객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페이스북 광고라든지 인스타 광고처럼 고객들은 가만히 있는데 광고가 계속 뜨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웃바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커스 쉐리든은 아웃바운드 마케팅은 아니고요. 인바운드 마케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커스는 2001년에 수영장 시공업자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경제는 정말 호황이었기 때문에 수영장 시공업자의 삶이 정말 잘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2008년에 미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수영장 시공을 하려는 사람이 없기 시작했고요. 정말 파산하기 바로 직전에 인바운드 마케팅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인바운드 마케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계속 수영장이 팔리지 않자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상단에 올라가고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마케팅을 하기로 하는데요. 이렇게 결심한 이유는 사람들은 상담을 하러 오기 전에 검색을 다 하고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영장 시공을 하는 게 보통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여러 가지 수영장의 종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집에는 어떤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온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거의 70%에서 90% 이상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자기를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질문에 우리가 먼저 대답을 하자. 그것도 솔직하게 대답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사람들이 구글에서 검색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홈페이지를 구글 상단에 검색이 되도록 SEO로 맞춰서 글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마커스 쉐리든이 책 안에서 밝혔던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홈페이지에 작성한 주제 중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자신의 상업이 바뀌었던 그런 글은 유리섬유 수영장의 5대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이라는 그런 주제로 쓴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26년간 26만 명이 회사 웹사이트에 방문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고요. 실제로 이 글 하나 때문에 회사 매출이 50만 달러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단한 점은 마커스 쉐리든은 유리섬유 수영장을 시공하는 시공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영장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굉장히 진솔하게 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리섬유 수영장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보고 해결책을 보고 오히려 이 업체에 대해서 신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단점을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해결책까지 제시를 했으니 나한테도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마커스를 많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글만 가지고 수영장 업계 1위를 한 건 아니고 다양한 글들을 많이 써서 수영장 업체는 이제 업계 1위가 되었고 마커스 셰리든은 이제 마케팅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을 다니면서 인바운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그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같이 작업을 해나가는 그런 마케팅 회사가 되었습니다. 마커스 셰리든은 자기가 홈페이지에서 글을 작성하면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주제 5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아마 이 5가지를 보시면 아 맞아 그렇지 나도 소비자로서 이런 걸 검색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왜 이렇게 책정되었는가 혹은 가격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비싸면 왜 비싼지 싸면 왜 싼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점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무엇을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걸 샀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 제품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 및 대조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두고 그것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고 대조하는 과정이 너무 귀찮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미 비교를 해놓으면 그걸 가서 보고 정보를 얻게 되지요. 실제로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비교를 하거나 보여주는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죠. 네 번째는 리뷰입니다. 기업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이 써보면서 그 날것의 이야기들을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리뷰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최우수 제품입니다. 가장 쉽고 빠른 길, 어떤 게 가장 좋은가 라는 것을 미리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주제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하지만 기업들은 대부분 이 5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주제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수익을 목적으로 SNS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마커스 셰리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업에서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도 이런 주제들을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가격,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홍보 자료를 낼 때는 무조건 가격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포스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안 쓰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교육의 단점이죠. 보통은 이런 교육은 이것이 좋고 이것이 좋고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런 교육이 어디에 안 좋고 왜 안 좋고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커리큘럼이나 수업 현장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꺼리십니다. 그리고 타 경쟁사들이 와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커리큘럼이나 수업 현장은 날것의 이야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리뷰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학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주제인데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실패담입니다. 사실 이거는 올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이긴 한데 어떤 학생이 들어와서 원하는 결과를 못 냈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내가 좌충우돌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실패담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다 아시죠? 거기에는 이미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이름만 검색하면 다 나와 있을 정도로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로그 포스팅에 가격 넣는 게 조금 꺼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는 이야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 카페에 가면 여기는 주 2회반 얼마고 3회반 얼마고 5회반 얼마고 셔틀비가 얼마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내 교육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쓰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경쟁사의 비방을 내가 미리 방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성향이 있는 학원에서는 우리 학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학원의 교육관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은 원어민처럼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원어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발음화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경쟁사에서는 리딩이나 라이팅이 조금 취약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 학원 혹은 우리 학원 교육관을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이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걱정할 만한 요소들을 차단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이나 수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블로그 포스팅으로 쓰지 않으시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사에서 보고 따라할까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경쟁사는 이미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원장님도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동네에 있는 학원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원장님은 교육을 진짜로 하고 계시고 현장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블로그에 사진 한 장만 딱 올라와도 이 사람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아이들을 어디까지 아웃풋을 낼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를 너무나 생각하시면서 블로그 포스팅을 꺼리시기에는 이 주제가 굉장히 아깝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고 현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학부모들이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런 포스팅 주제는 조금 더 마음을 놓으시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실패담입니다. 이 실패담을 넣은 이유는 보통은 어떤 학생이 학원에서 실패를 하고 나면 그 실패담이 온라인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보통은 블로그가 아니라 카페 같은 데에 많이 퍼져나가게 돼요. 글을 쓴다기보다는 댓글로 많이 달립니다. 나는 여기 갔는데 이렇더라.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안 됐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역시 원장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실패담이 우리 학원은 A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맞지 않는 학생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은 조금 더 차분하고 책을 좋아하고 앉아서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웃풋을 굉장히 좋은 학원인데 에너지틱하고 활동을 하면서 습득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은 조금 더 아웃풋이 덜 나올 수 있는 학원이다 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담으시면서 미리 나와 맞는 학생을 거르실 수 있는 그런 장치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5가지를 뽑은 이유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망설이시는 주제가 이 5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주제로 포스팅을 할 때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학부모가 진짜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적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커스 셰리든이 잘 된 이유는 실제로 사람들이 검색을 할 만한 것들,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들을 뽑아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학원 이야기를 쓰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학생을 보낼 때는 어떤 것들을 궁금해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학부모가 진짜 궁금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에서 낚시하시면 안 됩니다. 블로그에서 제목은 진짜 궁금해할 만큼 호기심을 자극해 놓고 막상 글 내용을 보러 가면 그 내용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은 진짜 조금만 있고 학원 홍보만 잔뜩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낚시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비교 대조와 비방은 다릅니다. 내가 한 교육을 오래 하다 보면 타 교육들의 단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 교육의 장점이 보이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다 보면 이런 교육은 정말 좋고 이런 교육은 정말 좋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나는 한 명의 리뷰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여러 가지 교육들이나 학원들을 비교하시면서 비방하지 않고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다르고 다르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은 정말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산만한 아이들이 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쓰실 때는 그런 산만하다라는 단어보다는 에너지를 잘 발산하고 활동적이고 에너제틱한 친구들이 이렇게 수업을 받기에는 정적인 수업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단어를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 다른 사람,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어를 고심해서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학부모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블로그에 들어와서 우리 학원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블로그 글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블로그 글을 작성하시면 신규 상담이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블로그에서 다 보고 왔고 원장님 얼굴만 보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등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블로그의 학부모 입장에서 주제를 뽑아서 글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